안녕하십니까, 원스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색과 색보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색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은 빛에서 나온 거죠. 빛을 보고 빛에서 반사된 것이 바로 색이죠. 이제 빛은 우리가 보통 흰색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은 다양한 색이 나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었다고 해요. 뉴턴이 당시 이제 흑사병 때문에 요즘 코로나처럼 일종의 그 당시 유럽에 퍼진 그런 흑사병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는 빛을 연구를 해서 빛이 이런 식으로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무지개 색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7개로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7개가 되는 것은 뉴턴이 분류를 한 거죠. 사실 7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이 세계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7개 분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죠. 예, 더 분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뭐 7개 색깔이 다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건 아니고 뉴턴이 그렇게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튼 빛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빛의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거를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눈이 빛을 볼 때 어떻게 어떤 원리로 빛을 인식을 하는지 지각을 하는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빛이 이 망막에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망막에 시신경이 있죠. 그 시신경에는 이렇게 원추세포하고 간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추세포가 어, 색깔에 반응하는 세포고 간상세포는 이 밝기에 반응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상세포가 훨씬 많대요. 간상세포는 한 1억 3천 개 정도 되는데 원추세포는 한 700만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사실상 밝기에 훨씬 더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간상세포를 간상체라고 할 때 간상체의 역할은 이렇게 밝기를 인식하는 것이고 추상체는 색깔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식을 하지만은 뭐 개나 올빼미 같은 경우는 추상체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세상이 그야말로 흑백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제가 뭐 개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상세포가 하는 역할은 또 이제 일종의 흑백 필름 중에서도 고감도 흑백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은 빛에서도 우리가 사물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고감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필름보다 훨씬 더 고감도가 될 것이고, 추상체 세포는 일종의 컬러 필름 역할을 하죠. 컬러 필름처럼 색깔을 딱 이렇게 고정 색깔을 상으로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훨씬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이제 중요합니다. 색깔을 보면은 이제 추상체가 이렇게 색깔이 점들이 추상체인데 훨씬 적겠죠. 예. 근데 이 추상체는 세포가 어떤 거는
이 빨간색은 이제 그 파장이 좀 긴 파장이고, 그죠? 예. 그리고 이 녹색은 파장이 이제 중간 정도 파장, 그리고 이 파란색은 짧은 파장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파장을 주로 이 세포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색을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색을 섞어서 다양한 색깔을 또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RGB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밝기, 루미넌스, 또 이런 것들을 말하죠. 루미넌스. 이거는 RGB 루미넌스. 이거는 이제 비디오에 많이 우리가 쓰이는 용어죠.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가 어떻게, 또 카메라가 어떻게 빛을 인식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 눈의 원리와 거의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눈과 카메라 금방 요거 가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 눈, 제가 이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카메라를 설명할 건데, 이 눈이 이런 식으로 홍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수정체가 있고, 우리가 잘 들어봤던 또 동공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망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원뿔세포가 이제 추상체, 막대세포가 간상체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정말로 원뿔세포는 원뿔처럼 생겼고, 막대세포는 막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 이게 막대세포고, 이게 원뿔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세포가 훨씬 많다고 했었죠, 그죠? 하여튼 이런 우리 눈 속에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말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현미경으로 뭐 이런 것이 이제 빛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밝기와 색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눈이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제가 생각할 때, 카메라를 개발할 때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눈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똑같아요, 그죠? 수정체가 렌즈가 있죠.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하죠. 그리고 홍채가 아까 홍채가 아이리스, 또 이름도 똑같아요. 아이리스, 조리개 역할을 해요.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하죠. 카메라의 조리개. 그리고 망막은 레티나는 이제 필름 역할, 저 센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우리 눈의 수정체, 홍채, 그리고 망막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에 들어온 빛이 조리개를 통해서 밝기 광량이 조절이 되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DSLR 카메라처럼 센서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센서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것이 3CCD라고 합니다. 3CCD. 3CCD 카메라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3CCD가 바로 RGB, 그죠? 그러니까 RGB, 그죠? 이렇게 RGB로 세 가지 색깔로 나눠서 분리돼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눈 아까 얘기했던 추상체가 하는 역할, 추상체가 그 RGB 주로 이제 그 세 가지 색깔의 파장을 주로 반응을 한다고 했고, 그것들을 섞어서 우리가 색깔을 인식을 하는 것처럼 카메라도 이렇게 센서가 RGB를 이제 분리해서 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게 되겠죠. 이 RGB를 섞어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거죠. 색깔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것이, 이 섞는다는 것이 물감으로 섞듯이 그렇게 섞인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DSLR 카메라 같은 그 디지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센서가 이렇게 빛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센서가 그 빛에 반응을 하면서 그 일종의 빛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볼티지로 바꿔요. 그리고 그 볼티지의 그러한 수치를 결국 숫자로 다 양자화한다고 할 수 있죠. 수치화하는 걸 양자화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리고 각각의 픽셀, 이게 이제 픽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픽셀은 이제 픽처 엘레멘트라고 하죠. 네, 픽셀.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픽처 엘레멘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화소죠. 그래서 이 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몇백만 화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몇백만 화소에 각각 한 개씩 이렇게 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색깔이 이렇게 배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돼서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섞이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독립돼서 각각 화소는 단일한 색깔밖에 없어요. 단색. 그러니까 화소는 단색이다. 뭐 화소가 색깔이 막 섞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제 단색이에요. 예, 그 단색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서 멀리서 보면은 이게 특정한 색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한 그림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런 단색의 수많은 픽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치 결국은 멀리서 보면은 그림처럼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포토샵 사진을 최대한 이렇게 그 줌인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모자이크 화소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화소는 단색이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게 점을 찍어서 일종의 그렇게 보면 점을 찍어서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는 그런 RGB,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색깔만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세 가지 색깔을 점을 찍어서 수많은 색깔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 눈과 아까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RGB만 섞어서 섞는다는 거는 이렇게 배열해서 섞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섞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RGB 색깔을 배열을 해가지고 수많은 색깔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볼 때 이게 쉐라의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이 쉐라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보면은 사실 이게 다양한 이제 그려진 그런 색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가가 그냥 그 단색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묘법이라고 하죠. 점묘법. 점을 찍어서 만든 그림이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도 이렇게 크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은 점인데 그래서 우리의 디지털 이미지는 결국은 하나의 다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RGB가 모여서 모인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색과 색채. 제가 이제 색을 컬러라고 장에 적어야 되는데 라이트라고 적은 거는 라이트가 빛이 결국 색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은 색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항상 색으로 안 보이고 그냥 일종의 색깔이 없는 그냥 흰색 빛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거기에 색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빛은 그냥 흰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색깔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렇게 되죠. 카메라는 그 각각의 빛에 있는 그런 독특한 이 파장을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 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색은 빛이고, 빛은 색이고, 그리고 또 색은 지각이다. 그러니까 이제 색은 빛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는 주관적인 거죠. 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색깔이 섞여 있는 그 흰색도 흰색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필터링을 한 거죠. 지각이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학습된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지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지각을 해서 그 느껴지는 그것이 이제 색인 거 동시에 또 우리는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소통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거나 어떤 정보를 주거나 그럴 때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은 또 동시에 언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우리 인간이 보는 색과 또 카메라가 보는 색이 또 약간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얘기하고 색의 속성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색이 있고 눈이 볼 수 없는 그 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그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이제 가시광선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시광선은 그 파장이 제가 빛은 파동이자 또 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400나노미터의 파장부터 시작해서 700나노미터의 파장까지 우리 눈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짧은 파장은 차가운 계열이고 긴 파장은 따뜻한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파장에 따른 그 속성의 그 파장 그에 따른 그러한 색깔을 이제 카메라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태양빛 그리고 또 구름이 꼈을 때 태양 그 빛 그리고 맑은 날의 빛 그리고 또 형광등의 빛 또 텅스텐의 빛 이런 거 밑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빛들을 그냥 다 흰색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약간의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밝은 대낮 그 직사광선과 구름에 이제 통과된 그러한 빛은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역시 그냥 흰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색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색 온도는 이제 색깔의 차이를 구별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켈빈입니다. 켈빈도. 그래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구분했기 때문에 켈빈도라고 하는데 이 켈빈도는 실제 우리가 화씨나 섭씨처럼 실제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뜨겁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7000 켈빈도가 3200 켈빈도보다 훨씬 더 뜨겁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이 4000 켈빈도고 텅스텐이 3000 켈빈도인데 텅스텐이 엄청 뜨거워요. 근데 형광등은 별로 안 뜨겁거든요. 만지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온도를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색온도에 따라서 색깔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켈빈도가 낮으면은 역시 따뜻한 빛이고 높으면은 차가운 빛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차가운 빛이 이렇게 그림자에 있는 그림자 쪽에 있는 빛, 이거는 이제 7000 켈빈도고 구름에 쌓인 그런 구름에 통과되는 빛이 6000 켈빈도, 그리고 플래시는 5500, 그리고 일광 5500. 그래서 이제 실제 색깔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은 흰색으로 느끼죠. 그리고 이 색깔은 카메라로 찍으면은 카메라로 화이트 밸런스를 안 잡고 지금 찍으면은 프로딩딩하게 나와요. 이 데이라이트 5500 정도는. 그리고 텅스텐 정도는 이 정도 5500도에서 3200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2000도 정도 차이죠. 그죠? 근데 2000도의 차이, 2300도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에 의해서 얘는 거의 푸르딩딩하고 얘는 거의 불구스름하고 완벽하게 다른 색깔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눈은 약간의 느낌만 있지 이걸 거의 흰색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만약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카메라가 그 위치를 바꿀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찍을 때는 불구스름한 색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밖으로 데이라이트 바깥에 나가면은 푸르둥둥한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에서 찍건 밖에서 찍건 또 구름 밑에서 찍건 그림자 밑에서 찍건 다 우리가 흰색으로 봐야 되거든요. 흰색, 그러니까 제 옷이 흰색이면은 흰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는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지금 카메라 컴퓨터에 모니터에 달려 있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 카메라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온 빛이 일광인데 그 빛을 얘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얘는 지금 일광이구나라고 해서 맞춰준 거, 화이트 밸런스를 딱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지만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 빛의 색깔을 재현을 한다, 카메라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또 이 지금 이 렌즈, 이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가 하는 것은 그냥 자동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자동인 것이고, DSLR 카메라, 그런 카메라에는 이제 프리셋이 있죠. 그래서 백열등 프리셋이 있고 텅스텐 프리셋, 일광 프리셋, 형광등 프리셋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열등 밑에서 촬영할 때는 프리셋을 백열등으로 놓으면 되고, 대낮 바깥에서 찍을 때는 일광이니까 데이라이트로 찍어도 되고, 근데 또 일광도 색깔이 아까 다르다고 그랬죠. 똑같은 일광이더라도 이렇게 구름이 낀 것과 구름이 안 낀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시경에 그 빛과 햇빛과 또 4시, 5시의 햇빛이 또 달라요. 왜냐면은 똑같은 빛이지만은 그 빛이 이 파장이 서로 그 파장의 일종의 그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의 비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낮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짧은 파장과 긴 파장이 다 고루고루 섞여 있다고 하면은 5시나 6시 이 정도 됐을 때 해가 기울게 되면은 그 해가 일종의 수평선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볼 때는 그 빛은 수많은 대기, 두터운 대기층을 통과를 하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대기층이라는 것은 어떤 물방울도 있고 또 큰 입자, 먼지 입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통과하면서 이 긴 파장이 이제 긴 파장은 산란이 돼서 사라져 버리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짧은 파장은 산란이 돼서 사라져 버리고 긴 파장만 우리 눈에 와서 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붉은 그런 노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색깔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이제 일광이라고 하더라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동으로 그때그때 그 시간에 맞게 수동으로 색온도를 재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흰색 종이를 이게 흰색 종이라면은 흰색 종이를 카메라 앞에다가 딱 그 줌인해 가지고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동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얘가 이게 이 지금 흰색 종이에 반사되는 빛이 그 빛을 지금 흰색으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흰색이구나 해가지고 흰색이 이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런 식으로 카메라는 그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자동으로 찍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요즘 카메라가 그냥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춥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또 맞추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지만은 그렇지만 사후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는 그 프레임 속에 흰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 색깔이 있어야지 기준으로 저게 흰색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금처럼 이렇게 찍었을 때 만약 이게 푸른 기형이 나왔다. 이 원래 흰색 와이셔츠인데 이게 푸른 기형이 나왔다 하면은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에 스포이드 같은 게 있죠. 예, 그 스포이드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요게 흰색이다라고 딱 알려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근데 만약 이 프레임 속에 흰색이 없으면은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흰색 종이를 잠깐 찍어주고 촬영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촬영을 시작할 때 흰색 종이를 잠깐 넣었다가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슬레이트 치는 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클리퍼 보드라고 하고 뭐 딱딱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화에서 많이 치죠. 이렇게 딱 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흰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그게 이제 그런 역할도 해요. 그렇게 클리퍼 보드 또 슬레이트를 쳤을 때 그게 이제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블랙 밸런스나 화이트 밸런스를 그걸 기준으로 또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클리퍼 보드가 또 슬레이트가 싱크, 사운드 이미지와 사운드를 비디오와 오디오를 싱크하는 동기화하는 그런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화이트 밸런스나 블랙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는 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다음 이제 색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색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색성이 있죠.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 영어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휴라고 특히 이제 편집할 때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휴는 색상이고 명도는 이제 루미넌스 편집할 때 루미넌스로 많이 나와요. 루미넌스. 그리고 또 브라이트니스도 나와요. 또 밸류도 이제 명도 그리고 이제 채도는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이제 편집할 때 많이 나오죠. 크로마보다는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 개념 이렇게 영어로 색상은 그야말로 이제 다양한 이 색깔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 거고 밸류 또 루미넌스 이 명도는 그 밝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밝기의 차이. 그래서 아주 블랙부터 시작해서 완전 화이트까지 이런 밝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그 명도가 높다는 것은 밝다는 것이고 낮다는 건 어둡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크로마, 채도, 세츄레이션은 색깔의 농도를 말하는 것이죠. 농도. 그래서 휴는 색깔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잘 알 것이고 이제 휴 서클이라고 해서 색상환 또 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색상환이 있는데 이 색상환이 이제 나중에 색 보정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색이죠. 그래서 빨간색이 보색은 청록색이 될 것이고, 그죠? 또 노란색의 보색은 남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보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따뜻한 색깔, 또 중간 색깔, 또 차가운 색깔,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벡터스코프를 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벡터스코프를 설명할 때 이런 색상환, 휴 서클을 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비디오의 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빛으로 색을 만들죠. 그죠? 빛의 예술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 RGB를 통해서 색깔을 만든다고 했죠. 그죠? RGB를. 그래서 그 RGB가 원색이죠. 원색. RGB를 이제 원색. 이제 그래서 이거를 삼원색이라고 해요. RGB. 그래서 RGB를 삼원색이라고 한다. 근데 삼원색인데 이 삼원색은 이제 원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은 색이고 또 다른 색깔을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그런 1차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또 프라이머리 컬러라고도 해요.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합니다. 삼원색을. 그러면 이 원색을 이제 섞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레드와 블루, 적색, 청색이 섞이면은 이제 마젠타가 되죠. 마젠타를 이제 뭐 자홍색, 주홍색,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되고, 그리고 블루와 그린을 합치면 사이안, 청록색이 되고, 레드와 또 그린을 합치면은 옐로우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색을 섞어서 합쳐가지고 다른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색깔이 다 합쳐지면은 빛이 다 합쳐지는 거죠. 빛이 다 합쳐지면 이제 하얗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RGB를 섞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만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는 감색법입니다. 감색법은 이제 빼는 거죠. 서브트랙티브 색깔을 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흰색의 빛이 흰색에서 빨간색을 빼면은 이 청록색이 돼요. 그리고 또 흰색에서 녹색을 빼면은 마젠타가 되고, 흰색에서 이 파란색을 빼면은 이제 노란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감색법.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필터에는 이런 감색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필터를 쓸 때 필터는 일종의 빼기, 어떤 특정한 색깔을 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필터를 낀다는 거는 파란색과 그리고 이 녹색을 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터가 감색법의 원리에서 된다는 거죠. 우리 영화 찍을 때 그런 필터, 그 필터라는 거는 뭐 젤도 될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앞에 끼울 수 있는 필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물감도 이제 감색법이죠. 그래서 물감을 결국은 다 섞으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섞으면은 검은색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검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물감에 또 섞는 그런 것도 물감을 섞는 그러한 것이 감색법에 따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여튼 우리는 비디오는 가색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카메라가 어떻게 색을 만드는지, 이거는 이제 또 비디오 카메라뿐만 아니라 TV가 어떻게 색을 만드느냐, 이거는 다 결국 가색법을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언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언어. 그래서 언어는 우리가 기호죠, 기호.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그런 자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말, 한글, 뭐 영어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언어, 기호죠, 기호. 그리고 그 기호는 다 자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의성. 그러니까 자의성이라는 거는 임의성,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호와 실제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 하면은 고양이란 말과 실제 고양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캣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은 뭐 마요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마요와 캣하고 고양이하고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약속이죠. 그래서 이민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호성이라는 거는 자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검은색이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어떤 나라에는 검은색이 굉장히 불길하고 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보라색이 또 중세 시대 때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성스러운 좋은 색깔이라고 물론 그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다고 하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보라색이 뭐 아이들이 노는 그런 가볍고 고급스럽지 않은 뭐 그런 색깔이 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색깔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깔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I feel blue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그 블루, 그죠? 그런 고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파랗다 하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파랗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녹색을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녹색을 파랗다고 얘기해요, 그죠? 파랗다,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푸른 숲이라고 하죠. 푸른 숲. 사실 하늘은 색깔과, 그리고 푸른 바다 색깔과 푸른 숲의 색깔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파란이고 하나는 녹색인데, 우리는 말 자체를 그냥 같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아마도 조선시대 그 이전에는 녹색과 청색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푸르다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블루, I feel blue하고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색은 이런 기호성도 있지만은 또 상징성도 있어요. 이 상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1대1로 대응이 되는 거죠. 1대1로. 그래서 누구나 볼 때 그거는 그런 의미다라고 딱 상징된 게 있죠. 우리가 하트 하면은 그게 이렇게 생긴 하트의 기호는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그 심장, 그리고 사랑, 이런 걸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트의 표시는, 이런 표시는 상징이죠, 상징적 체계 1대1로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 불, 또 파란색 불이라고 하죠. 보통 녹색 불이죠. 녹색 불과 또 빨간색 불 같은 경우는 신호, 이 교통 신호에서 그 신호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동일하게 빨간색은 건너가면 안 되는 거고, 녹색은 건너갈 수 있는, 녹색은 통과, 빨간색은 스탑. 그건 어느 나라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대1로 상징이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1대1 상징이 되는 것들은 자율성이 아니라 자연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그 색깔을 인간이라면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색은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고 또 뭐 병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편의점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깔끔한 그러한 장소,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사무실에 이제 주로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향수를 파는 그러한 그 화장품을 파는 이런 곳은 굉장히 이렇게 보라색이라든지 또 붉은색 계통, 따뜻한 계통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 또 뭐 이렇게 또 어떤 게 있죠? 예, 음, 그 굉장히 이제 파란색 계통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곳도 있죠. 파란색 계통은 주로 어디 있죠? 파란색 계통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신뢰를 갖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소.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에는 또 파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제 뭔가 이렇게 충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제가 느낄 때 IBM도 파란색이고 또 삼성도 파란색 로고를 쓰고 있고 또 우리은행도 파란색 로고를 쓰고 있고, 하여튼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또 자연적인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색은 그렇게 자기적이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그런 동일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이제 상징성이 되겠죠. 기호성이 아니라 1대1로 대입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특히 노란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색깔이죠, 유치원.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더라도 어린아이들의 이 좋아하고 그러한 곳은 노란색으로 많이 해놓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색깔에 어떤 우리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색깔이 있다는 것, 색깔의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징성과 색은 기호성이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색의 기능으로 가도록 합시다. 색의 기능. 색은 이제 정보 기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색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색이 없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그 메모지 빨간색 아니면 색연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 그래서 색깔마다 다르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페이지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분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색깔이 이 구분을 짓는 정보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전기 공사할 때도 그 각각 그 전기 케이블 또는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케이블도 당연하게 그 RGB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 RGB 케이블은 당연하게 또 RGB로 그렇게 색깔을 구분을 하겠죠. 하여튼 색이라는 거는 뭔가를 구분해주는 그러한 기능, 정보의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상징 기능은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었죠. 네, 상징 기능. 또 구도 기능. 예, 구도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컴포지셔널, 뭔가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섞어 그 배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그 레이아웃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포스터라든지 또 비디오의 어떤 그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색을 통해서 색의 배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그 화면 구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색을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 이런 의미죠. 구도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화면 구성에서 색으로 어떻게 색으로 화면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색을 어떻게 배열하고 색을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픽을 만들 때라든지 또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뭔가를 만들 때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들었는데 이 색깔을 나름대로 배열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배열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을 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색깔이 저는 이렇게 이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 원색들로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요것도 이 파란색과 요 파란색 같은 계열의 파란색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그죠? 네, 돋보이.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서브트랙티브가 그렇게 돋보일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청색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또 어둡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두우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옅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감색이란 이 흰색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감색법이라는 말 이게 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강조하고, 얘는 그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보다 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얘가 크지만은 얘보다는 튀면 안 되고, 또 얘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좀 굵은 폰트를 썼어요. 얘를 또 얇은 폰트를 쓰면은 강조가 좀 안 되겠죠. 예, 이거를 얇은 폰트를 쓴다고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폰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 전달, 여러분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저의 나름대로의 느낌 때문에 배합을 한 것이죠. 배열을. 그래서 이제 구도를 잡은 거예요. 일종의 색깔을 통해서 구도를 잡았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도를 잡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법칙도 없어요. 법칙도 없지만은 굳이 이제 법칙을 얘기하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도비 컬러에 가면은 아예 색깔을 배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잘 안 보이나?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유사, 단색, 그죠? 그러니까 유사가 있고 삼각형이 있고 보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비슷한 색깔, 인접한 색깔 이렇게 색상 휠에서 그 인접한 색깔들끼리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이 조화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단색, 요거를 직접 가서 볼까요? 아예 어도브 컬러 컬러.adobe.com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게 유사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끼리 이렇게 모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섀도우가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가 이게 강하죠. 섀도우 낮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끼리. 이 비슷한 색깔을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색깔끼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다면 이게 마음에 든다. 주로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PPT를 만들 때 요 색깔을 뭐 7가지 색깔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하나 이 5가지 색깔 정도만 쓰겠다. 색깔을 많이 쓸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5개만 쓰겠다면은 요 5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저장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에다가 생성하면은 이제 저장이 되고, 물론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경우고, 만약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저장을 눌러가지고 그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는 거 말고 이거를 그냥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지 않고 요거를 그 JPEG으로 또 저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JPEG으로 JPEG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네요. 없어졌나?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JPEG으로 얘네들이 자기네
이 로그인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독을 해야지만이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JPEG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JPEG으로 저장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가져가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거는 뭐 알아보시고, 또 단색이죠, 단색. 단색은 그야말로 이제 보세요, 같은 색깔, 같은 색깔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같은 색깔별로 이렇게 됐죠.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색깔이 이렇게 단일한 색깔로 구성됐을 때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단색으로 할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또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강렬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고, 또 보색 더 강렬하게 뭔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저기 색깔을 배합하는 그러한 원칙,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유사한 방법을 쓴다든지, 유사한 색깔을 쓴다든지, 단색을 쓴다든지, 또 삼각형을 쓴다는 건지, 보색을 쓴다든지, 뭐 정사각형도 있네요, 그죠? 좀 더 다양한 색깔을 쓰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색의 기능을 볼 때, 구도 말고 이제 색은 여튼간에 우리 심리에 크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분위기와 감정, 그리고 또 인물의 심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킹스 스피치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라이오넬과 버티의 집의 그런 색깔, 그 색깔에 의해서 라이오넬과 버티의 심리, 버티 내면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영화에서는 또 색깔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색의 항상성은 또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컨스턴시, 색의 항상성.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요것만 이제 요것만 딱 이 부분만 사각형으로 캡처하고, 또 요 부분만 사각형으로 캡처해서 따로따로 보면은 이 다른 색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얘하고는 다른 색이고 다른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딱 보게 되면은 인간은 이걸 같은 색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나 똑같이 흰색으로 보는 거예요. 얘도 이 녹색과 이 녹색 다 같은 색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그런 거죠. 이 맥락. 이 맥락은, 이거는 이제 지금 큰 뭐 이렇게 풍선 같은 이런 것인데 한쪽은 그림자가 적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색깔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뇌는 항상 그렇게 그 일관된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틀 속에서, 그게 이제 필터링이죠. 그 틀 속에서 색을 지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카메라와 다르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색의 항상성이고, 또 탈채도. 여러분이 색깔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 영화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프라이빗 그 라이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이라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너무 크게 보나. 색깔이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찍으면은 이렇게 약간 세피아나 아니면은 이렇게 단조로운 단색의 계열의, 이거 약간 단색 계열의 색이죠. 실제 비디오로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실제 여기서 이런 곳을 찍었다면은 색깔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야말로 총천색이 다 나올 거예요. 다양한 색깔. 그렇지만은 영화에서는 색깔을 빼는 거죠. 이게 이제 블리치 바이 패스라는 그런 기법, 영화의 이제 필름의 기법이에요. 블리치 바이 패스. 그래서 어떤
이 채도를 빼고 또 색상을 또 빼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브릿지 바이 패스를 써서 영화를 이렇게 색 보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상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좋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란 거는 색깔이 그 많다고 해서 더 느낌이 좋은 게 아니라 색깔을 적게 쓸 때 더 이런 감성적인 자극을 한다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자극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색깔을 완전히 빼버리면은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컬러 화면보다 블랙 앤 화이트, 흑백 화면이 더 인물에 더 집중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에, 그러니까 겉에 어떤 이런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인물의 그런 내면에 더 집중을 하고 또 그 색깔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어두운 데 가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색깔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형태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형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집중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형태지? 집중이 강해지죠, 그죠? 우리 대낮에 다 보이는 원래 색깔도 다 보일 때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다가도 이게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뭔가 형태가 보일 것 말동할 때는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 정보가 적으면은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을 다 그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을 완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배울 건데 그것이 이제 게스탈트예요. 게스탈트.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은 쓸게요. 게스탈트.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상상하고 전체를 완성하는 그러한 그 경향을 우리 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없는 블랙 앤 화이트를 훨씬 더 그 부분적인 그런 이 밝기의 농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의 어떤 이미지를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옷이 검은색인데 이거를 검은색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게 푸른색으로 상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당연하게 이 입술은 붉은색으로 우리가 또 상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많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 그리고 더 집중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실루엣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더 집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게스탈트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탈채도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총천색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채도를 뺀다거나 또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든다거나 또 나름대로 이런 효과를 준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전달을 할 때 뭔가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강렬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전달하게끔 만들고 또 관객들이 어떤 좀 더 참여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거는 많이 보여주기보다 적게 보여줌을 통한 전략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여줌을 통해서 가림을 통해 가지고 욕구하게 만들고 그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적절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영화가 서스펜스 영화, 또 미스테리 영화 뭐 이런 것이죠. 또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 공포 영화도 계속 가리면서 안 보여주면서 서서히 결국 마지막에 보여주긴 하지만은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주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The less, the better.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그래야지 이제
관객들이 상상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색보정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색보정. 한 1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색보정은 사실은 이제 오늘 다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색보정이라는 건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색보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그림만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10분 동안 어떻게 색보정을 마스터하겠습니까? 하여튼 색보정은 컬러 커렉션이라고 하죠. 예. 예. 컬러 커렉션. 한마디 커렉션, 이게 수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다거나 또 색깔이 푸르딩딩하다거나 불구스름하거나 그런 그 색깔의 캐스트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고 또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는 샷으로 이렇게 몽타주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샷들이 실제 관객들이 볼 때는 시간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영화 제작상 찍을 때는 다른 시간대에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A라는 샷 다음에 B라는 샷이 나오는데 A샷이 A샷이 찍은 시간과 B샷이 찍은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은 다른 시간에 찍어주면은 색깔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색깔을 결국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색깔과 밝기 이런 것들을 결국 맞춰줌을 통해서 연속성, 컨티뉴어티, 이 실시간이라는 흐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정과 연속성. 그리고 또 당연하게 색깔이라는 것이 이제 감정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색 보정을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색 보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큰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색 보정을 할 때 눈대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뭐 상태에 따라서 그 밝기와 색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씁니다. 계측기. 그래서 이건 지금 프리미어의 계측기인데 프리미어 편집할 때도 이런 계측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크게 계측기가 루마 웨이브폼 하고 벡터스코프하고 RGB 포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루마 웨이브폼이라는 거는 루마라는 거는 이제 루미넌스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재는 그런 계측기인데 여기 보면은 0부터 있죠. 0이 이제 블랙이죠. 블랙. 그리고 100이 화이트예요. 그 사이에 명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톤al 레인지, 톤의 차이, 톤의 범위, 레인지, 톤al 레인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게이조 범위라고도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밝기, 명도의 차이를 이 루마 웨이브폼이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 톤al 레인지가 넓을수록 좋겠죠. 얘가 만약에 좁다 하면은 넓혀줘야 돼요. 근데 우리 눈대중으로 보면은 이게 톤al 레인지가 넓은지 안 넓은지 잘 몰라요. 눈대중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웨이브폼을 통해서 보면서 만약 이 톤al 레인지가 되게 좁다. 한 이 정도 영역에 있다고 하면은 얘를 넓혀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브라이트니스라든지 이런 소금도 그 밝기를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이쪽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이게 섀도우 부분이고 이게 미드톤이에요. 그래서 섀도우 부분이 이 이미지의 섀도우 부분이 이 0에 가깝게 가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 100에 가깝게 가고 이 미드톤 중간 톤이 충분히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지 색깔의 이 이미지가 그야말로 다양한 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고루고루 돼 있죠. 근데 어떤 영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루 만들고 지금 지금
그 파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파형이 돼 있죠. 요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철조망, 요 펜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온 거고 이 글자는 지금 여기에요. 흰색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이 글자예요. 네, 글자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밝은 거 지금 요게 굉장히 밝죠, 그죠? 여기 이 밝은 부분이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있는 것이고 여기 굉장히 밝은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가장 밝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는 이 이미지와 같은 동형이죠. 그 이미지를 그냥 재현한 것이고 세로는 밝기를 재현한 거예요. 세로는 그래서 밝은 것이 가장 이게 밝은 부분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 벡터스코프. 벡터스코프는 이 색깔이나 채도를 이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색상 휠이에요. 색상 환. 그래서 R 그리고 마젠타 그리고 블루, 사이언, 그린, 옐로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주로 레드 쪽에 많이 가 있고 이 중앙에 많이 있죠. 중앙에.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는 거는 이제 이 중앙에 있다는 거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거나 회색 계통.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색깔이 없는 것이 많죠. 그래서 검은 색깔과 흰색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붉은 색깔이 많죠.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푸른색도 있긴 있어요. 푸른색이 있으니까 지금 약간의 푸른색 쪽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색깔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각형.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넘어가면은 색깔이 번져요. 언제 번지냐면 TV로 볼 땐 그래요. TV. 그러니까 TV로 만약 이 실례합니다. TV로 이 동영상이 상영이 될 거라고 하면은 방영이 될 거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색깔이 번질 수가 있고 근데 그 외에 TV 이외 거는 이 바깥의 사각형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내가 업로드 할 거다면은 이 바깥의 사각형을 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색깔 농도,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색깔의 농도를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여튼 이 지금 파형이 바깥으로 갈수록 채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안쪽으로 올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점이 되는 거는 블랙 앤 화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블랙 앤 화이트, 채도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면은 이게 점이 돼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는 이 벡터스코프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벡터스코프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RGB 포레이드는 색깔의 RGB 그야말로 레드, 그린, 블루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게 되면은 이 블루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딩딩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조절해 줘야 되겠죠. 뭐 템퍼러처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여기에 그 틴트나 템퍼러처를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이 RGB를 고루고루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일종의 맞추는 거죠. 프로딩딩한 거를 빼려면은 이쪽 파란 색깔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이 빨간 색깔과 녹색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템퍼러처라든지 색온도라든지 틴트를 조절을 함을 통해 가지고 색깔의 어떤 캐스트 특정한 색깔의 번짐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색보정이라는 거는 1차 색보정 1차 색보정은 개조 범위 또 화이트 밸런스 전반적인 화이트 밸런스 채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은 개조 범위가 되게 낮죠, 그죠? 이거를 개조 범위를 높여준 것이고, 그죠? 높여준 것이고, 그리고 색깔의 농도도 좀 높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1차 색보정. 그러니까 1차 색보정은 전체 이미지를 다 보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차 색보 중에 또 하나는 속간의 연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와 얘는 12시 찍은 거고 얘는 이제 저녁이 아니라 한 4시, 5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불구스름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불구스름한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되려면은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것보다 얘하고 얘하고 연결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이 불구스름한 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간의 연속선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2차 색보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특정 색깔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늘 색깔과 자동차 색깔, 이 색깔만 좀 더 색깔 농도를 높인 거예요. 농도를. 예, 다르죠? 딴 거는 다 놔두고. 그러니까 선택해가지고 색깔의 부분 보정을 하는 것을 2차 색 보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일. 전반적인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룩이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룩에 다양한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그래서 그런 프리셋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드저스트 버튼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어떤 특정한 색깔을 스타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스타일은 기존에 있는 프리셋을 써서 주는 그런 것이고, 프리셋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약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여튼 색보정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수정, 연속성, 감정, 스타일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것의 일반적인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1차 색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색보정을 하고 마지막에 스타일을 하나로 통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제 충분히 됐기 때문에 또 다음에 우리가 색보정은 또 다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색보정이란 거는 사실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아서는 이게 말로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그림만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비디오에 있어서 색이라는 것은 빛과 함께 빛이 곧과 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의 원리라든지 그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